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정말 경황이 없죠.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전혀 몰랐던 부모님의 재산이나 혹은 빚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나라가 그 모든 걸 한 번에 찾아주는 아주 유용한 서비스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가장 먼저 뭘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머릿속에 하얘질 겁니다.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거든요. 네, 맞아요. 슬픔에 잠겨 있는데 무슨 행정 절차를 꼼꼼하게 챙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꼭 챙겨야만 하는 것들이 있죠. 네, 일단 모든 절차의 시작은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는 것부터입니다. 이걸로 장례도 치르고 또 한 달 안에는 반드시 사망 신고도 마쳐야 하고요. 그리고 장례 비용 영수증은 나중에 상속세 신고할 때 경비 처리가 되니까 이거 꼭 챙겨두세요. 근데 사실 이런 기본적인 절차보다 훨씬 더 크고 막막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대체 어떤 재산을 갖고 계셨고 또 빚은 얼마나 있으셨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사실 우리 잘 모르잖아요. 아버지가 어느 은행에 통장이 몇 개 있는지, 혹시 모를 땅을 갖고 계셨는지. 여기서부터가 진짜 상속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잡하고 막막한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국가가 제공하는 아주 기가 막힌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인데요. 이거 진짜 편합니다. 그냥 동네 주민센터 가서 사망 신고할 때 안심상속 서비스도 같이 신청할게요. 이 한마디만 하면 끝이에요. 그럼 나라에서 알아서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과 빚을 싹 다 찾아서 알려주는 거죠. 뭘 찾아주냐고요? 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거의 모든 걸 다 찾아줘요. 은행 예금, 보험은 기본이고요.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 자동차, 심지어는 안 내신 세금이나 대출 같은 빚까지 전부 다 나옵니다. 신청하고 한 일주일에서 20날 정도 기다리면 문자가 딱 와요. 그럼 금융감독원 사이트 들어가서 바로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실제로 전문가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상속인들이 우리 아버지가 이런 땅도 갖고 계셨어? 하면서 전혀 몰랐던 재산을 찾고 깜짝 놀라는 분들이 꽤 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신없어도 이건 무조건 신청해야겠죠? 자, 이제 안심상속 서비스 덕분에 부모님의 모든 재산과 빚 목록을 쫙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훨씬 더 많다면? 여기서부터 진짜 머리가 아파집니다.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돼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결정은 반드시 사망일로부터 딱 3개월 안에 내려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그냥 부모님의 모든 빚을 내가 꼼짝없이 다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상속포기랑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저 상속 안 받을래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큰 함정인 게 내가 포기하면 그 빚이 내 자녀나 내 형제자매한테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폭탄 돌리기 같은 거죠. 반면에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고 그걸로 모든 채무를 끝내겠습니다 하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가장 깔끔한 해결책이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다면 배우자랑 자녀 한 명은 상속 포기를 하고 나머지 자녀 한 명만 한정 승인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 복잡한 빚의 고리가 우리 가족선에서 깔끔하게 정리되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꿀팁입니다. 자, 빚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이제 상속세가 남았죠.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가 상상도 못한 세금 폭탄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과거 10년의 기록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세법이 아주 꼼꼼해요.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미리 준 돈, 그리고 5년 안에 사위나 며느리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돈까지 전부 다 끄집어내서요. 이번 상속 재산에 합쳐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거죠. 옛날에 준 건데 무슨 상관이야? 이게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하기 전에 진짜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모든 은행 계좌, 심지어 예전에 해지했던 통장까지 싹 다 포함해서 10년치의 거래 내역을 전부 뽑아봐야 합니다. 나는 받은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우리가 못 보는 정보까지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절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 숫자 3억 2천만 원. 이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말 충격적인 실제 사례인데요. 한 실제 사례에서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딱 9년 11개월 전에, 그러니까 10년 되기 고작 한 달 전에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그 결과 원래 냈어야 할 증여세는 물론이고 신고 안 했다고 무신고 가산세, 또 늦게 냈다고 10년치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어서 세금만 총 3억 2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했습니다. 원금보다 세금이 더 많은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이 터진 거죠. 그렇다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서 신고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나라에서 정해놓은 기준 시가로 신고하면 당장 내는 상속세는 줄어들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확 늘어납니다. 반대로 돈을 좀 들여서 감정평가를 받으면요, 상속세는 조금 더 낼 수 있지만 미래의 양도세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죠. 이걸 바로 팔 건지 오래 갖고 있을 건지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사망일로부터 단 6개월 안에 다 처리해야 하는데요.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종합소득세 신고, 이거 놓치는 분들 정말 많은데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팁은 모든 세금 계획이 확정된 후에 맨 마지막에 부동산 등기 이전을 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절세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상속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세금 폭탄도 피하고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족과 함께 미리 이야기하고 대비하는 게 아닐까요? 이 시간을 통해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